알았죠? 급수와 적분입니다. 급수와 적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급수가 뭐야? 우리 앞에서 오랜만에 들죠?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그걸 걸 들을 일이 없었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 우리가 급수라고 했죠. 이 급수가 태초에 내가 인테그랄 처음 소개할 때 말했어요. 이거 시그마랑 비슷해. 라고 말을 했죠. 시그마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그마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자연수 체계 내에서만 가동합니다. 하지만 시그마는 우리가 실수 내에서 다루어서 막 이상한 것도 가능했었죠. 그렇죠? 이런 것도 가능했어요. 둘 다 sum이라는 합이라는 단어에 있는 s를 늘린 거고요. 이건 좀 변형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표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관련이 있나 보다 하는 거죠. 얘는 실수 체계에서의 합, 얘는 자연수 체계에서의 합. 근데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냐는 거야. 무슨 관련이 있지? 생각을 해요. 합이니까 관련이 있나?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분이라는 게 언제 누가 만들었다고? 뉴턴. 그럼 최소한 1600년대 이후란 말이야? 근데 적분은 기본적으로 넓이에 관련된 거랬어요. 그쵸? 그러면 그 넓이에 대한 건 언제부터 구했어요, 우리가? 기원전. 그럼 기원전부터 구했던 그 넓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미분의 역과정이야? 아니, 넓이가 먼저 만들어졌다며? 그럼 당연히 적분도 먼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미분의 역과정이야? 미분은 거의 한 2000년 뒤에 만들어졌는데. 그쵸? 서순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적분과 미분은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적분과 미분은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적분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사실 적분이라고 하지 않고 넓이 구하는 거라고 합시다. 넓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넓이 구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렇죠? 가로의 길이가 세로만큼 쌓여서 가로라는 게 세로만큼 쌓여서 넓이가 됐다. 그래서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가 높이만큼 있어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항상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가 쌓여서 뭔가 다른 애가 된다 라는 개념으로 넓이, 부피 등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넓이 아이디어, 뭔가를 쌓는다 라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y는 x제곱에 대한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답니다. 원래도. 기원 전부터도 구할 수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구해? 지난번에 픽셀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 안 나요?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뭔 말이냐면 y는 x제곱이라는 애를 좀만 확대하죠.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얘를 n등분합니다. 0부터 1까지를 n등분해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을 그립니다. 선을 긋고 그 다음 뭐예요? 옆에다가 직사각형을 그려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선 말을 한 거죠. 아, 여기 넓이를 구하자. 여기 넓이는 얼마야?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는 요 n분의 1을 얘한테 y는 x제곱에 대입한 값, 그쵸? 그래서 fn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넓이, 직사각형 넓이는 얘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길이는 여전히 n분의 1이에요. 근데 세로 길이가 어떻게 되죠? n분의 2를 대입한 거죠. 얘는 n분의 3을 대입한 거고 가로는 전부 다 n분의 1인데 그치? 여기 더 대입하는 애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쭉 다 더하는 거잖아. 다 더한다는 개념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k로만 바꿔줘요. 그럼 n분의 1일 때 한 번, 1일 때 n분의 1, 2일 때 n분의 2, 3일 때 n분의 3, n일 때 n분의 n 6이죠. 그러니까 넓이를 다 구한 거야. 그쵸? 근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딱 봐도 어때? 이 곡선의 넓이를 내가 말하면서 이걸 가져왔으니까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 그쵸? 그 튀어나온 부분을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엄청 잘게 자르면 이 가로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잘게 자르면 그게 마치 직선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직선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럼 뭐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없겠지. 그럼 이게 되게 미세한 그 직사각형들을 표현을 해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런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와요? 맞습니다. 리미트를 가져와요. 우리 0 만들 때 제일 좋은 거죠. n 등분한다고 했는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네, 저 곡선의 넓이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구해왔대요. 2000년 동안. 근데 미분이 만들어진 후 되게 신기하게도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fn분의 k 얼마죠? 대입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저거 n제곱분의 k제곱이잖아요. 곱하기 n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n 세제곱분의 k제곱을 시그마하면 얼마예요? k제곱 시그마하면 알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요. 잠깐만, 근데 이거 리미트 n이 뭐니? 무한대죠. 그럼 얼마예요? 세제곱분의 세제곱 개수 따지면 3분의 1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웬걸 미분을 이걸 원래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 근데 해왔더니 웬걸 미분이라는 것이 생긴 다음 그 역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저 x제곱을 3분의 1 x 세제곱으로 바꾸던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0과 1을 대입해서 뺀 값이 실제로 동일하게 되더라. 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태까지 이런 뻘짓을 했는데 이걸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적분은 이런 짓을 해오다가 이게 적분이에요. 근데 이런 짓을 해오다가 그걸 비로소 미분의 역과정인 형태랑 관련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이 적분,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함수값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의 역과정이랑 관련이 있더라 라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된 거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그 원류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원류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적분의 원류. 그래서 이 과정을 원래는 이렇게 구했다. 근데 그거를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미분과 관련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미분의 역과정이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그걸로 부정적분을 해준 다음에 대입해서 빼는 걸 하면 되겠구나.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 급수의 합과 동일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도 붙였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너무 중요해서 이게 이 미적분학이라는 다음 파트에서 너무 중요해서 사람 이름 같은 것도 빼고 기본이라는 정말 베이직이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정리의 이름을 붙여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너희한테 그걸 이해시킬 방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해요? 애초에 이거 설명하지 말자. 그냥 적분의 미분의 역과정의 적분이라고 설명하자 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웃긴 건 현재 여러분 다음 교육과정에선 다시 바꿉니다. 이랬더니 애들이 너무 멍청한 생각을 하더라. 그러니까 바꾸겠어 하고선 다시 바꿨어요. 미적분하기 기본정리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미적분 원, 그러니까 수학 2에서 나와요. 그 표현도. 적분을,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 좀 수학 2에서 잘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배운 거야. 너무 축약을 엄청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수학과 갈 거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 상태를 배운 거죠. 그럼 이거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원래 문과 수학이에요. 이 등비급수라고 하는 개념, 이거 문과애들 배우는 겁니다. 문과애들도 고2 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웃긴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등비급수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수학 2 과정이라고. 근데 그 수학 2 과정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걸 뺐어.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2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극한, 미분, 적분만 넣었어. 그래서 이거를 미적분하는 애들한테만 넣어놨어. 문과들이 힘들다더라 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이걸 빼다 보니까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의 미적분 기본 정리를 말을 못해. 얘를 말해야지 설명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뺐는데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되더라. 해서 이건 여전히 미적분에 집어넣었지만 거기 있는 개념만은 수학2에 집어넣었어요. 쪼개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죠. 원료는 그렇습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중요한데 여러분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다? 얘 이런 수열의 합이 급수가 적분이랑 관련이 있다며 그럼 어떻게 관련이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라는 것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급수와 정적분, 급수와 적분간의 관계라고 불리는 형태예요. 결국 원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쪼갤 거고요. 시그마가 등장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f에다가 n분의 k를 대입할 거고요. xk라고 써있지 않니? xk를 대입할 거고요. 거기다 n분의 1을 곱할 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n분의 1 맞니? n분의 b-1이 아니야? 델타 x라고 했네,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델타 x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로 길이에요. 그렇죠, 변화량이니까. 그리고 얘는 뭐예요? 세로 길이, 아까 말했던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만들었고 k를 키워가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을 더하면 그게 마치 뭐가 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더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말했다시피 가로 길이는 우리가 a부터 b까지를 n등분한 거라서 얘를 n분의 b-a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뭐 그래서 f에다가 n분의 다시 이게 a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n분의 b-a가 몇 번째냐? a에서 시작한 거에서 이 가로를 몇 번째 간 거에 y좌표를 구한 거냐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a 더하기 k 델타 x라는 건데 그게 n분의 이 몇 칸 가냐는 거예요. 몇 칸 가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 가냐. 그래서 원하는 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죠. 자, 말했다시피 가로 세로를 곱해서 시그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가로 세로가 누군지만 인식해 주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시를 4개 설명했는데 4개 다 써볼게요. 리미트 첫 번째 n이 무한대로 갔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f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이에요. 뭐를 n등분한 거예요? 1을 n등분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를 n등분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n분의 k잖아요. 그쵸? n분의 k라는 거는 뭐야? 얘가 지금 그냥 x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잖아. 바뀌는 거니까 얘가 fx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지금 세로죠? 얘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게 필요하죠? 그걸 dx라고 쓴 거예요.
끝났어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얘가 된 거고요. 이 n분의 1이 d n분의 1이 dx가 된 거고요. fn분의 k가 fx가 된 거고요. 그럼 0부터 1까지라는 건 어떻게 얻냐면 여기 원래 a 더하기여야 되잖아. 그치? 그 a부터 시작해서 a 더하기죠? a 더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0인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원래 여기가 b-a잖아. b-a가 1인 거라고. 근데 여기 a가 0이라고 내가 지금 말을 했죠. 그러니까 b부터 0까지가 1이다. b가 1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0부터 1까지 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석적인 우리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표현은 얘입니다.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그리고 얘가 n분의 b-a인 거. 그게 이 a부터 b까지를 n등분했고 a에서부터 출발해서 n분의 b-a라는 가로를 k번째 이동시킨 거의 함수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잘 봐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뭐라고 써있냐? 리미트.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걸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고요. 유형이 좀 여러 개처럼 보이는데 그걸 다 보면서 해석을 할게요.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다. 이걸 어떻게 해? 이건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한다니까. 어려워서. 맞지? 이건 급수로 계산을 못해. 근데 그 급수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야. 첫 번째, 얘가 가로죠? 가로니까 뭐 그냥 dx예요. 자, 근데 dx라는 걸 우리가 보통 n분의 b-a라 했거든? 그럼 b-a가 p야. 그러니까 b와 a의 차이가 p라고. 그래요? 자, 그럼 a가 얼마냐 했더니 지금 여기 더하기 있어. a 더하기인데 없죠. 0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b-a가 p잖아. 그럼 끝이 얼마야? 위 끝이 p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요? 얘는 여기로 왔어요. 얘는 가로 길이니까 가로 길이 dx, x의 변화량 델타 x가 온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세로는 f에다가 그냥 x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렇게 써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형태가 살짝 바뀌면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3번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이상한 게 들어있죠.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곱하기 n분의 b. 와, 똑같네. 똑같잖아. 그럼 이거 뭐야? 당연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차이가 b-a고요. 맞죠? 이건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 더하기라 했잖아. a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부터 출발한 거여서 아래 끝이 a고요. 근데 어디까지 차이가 길이가 얼마래? 가로 길이가 b-a잖아. 그래서 a에서 b-a를 더한 b가 위 끝이고요. 그리고 여기 속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얘가 x다라는 표현으로 fx라고 써주면 돼요. 마지막 리미트 x가 p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뭐 남았냐? a 더하기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예요. 자, 뭔 말이에요? 지금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가 얼마래? p래. 그러니까 여기가 차이가 얼마큼 p 나는 거야. 그치? p 나는 건 p 차이 나는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데? a에서부터 출발한대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가 얼마인 거야? a 플러스 p인 거야. 얘는 가로니까 dx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뭐라고 쓰냐라고 했을 때 이걸 f x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좀 옆에 이상하게 써놓은 게 있어. 이렇게 쓰면 됐는데 교재에 이렇게 안 써있네? 써있죠? 얘를 좀 바꾸고 싶나 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선생님 근데 이게 어차피 a부터 a 플러스 p까지면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쨌든 x가 a부터 a 플러스 p까지인 거잖아요. 0부터 p까지에 대해서 fa 더하기 x라고 쓰면 똑같지 않나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다 쓰고 보니까 너무 귀찮은 것 같아. 뭔가 이해는 가는데
그걸 좀 줄이고 싶어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게 가장 정석적인 설명이, 정석적인 풀이에요. 정석적인 변화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요령을 부릴게요. 약간 요령을 부리겠습니다. 얘 가로예요. 그쵸? 근데 이게 얘랑 얘랑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건 여기가 x인 게 제일 깔끔해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얘가 깔끔해 보여. 그래서 변화 x라는 건 변수예요. 그쵸? 변화하는 애가 x라고. 그래서 변화하는 애를 x라고 잡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애라고 K를 포함한 애죠. 여기 변화하는 애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X라고 잡아요. 이때 문제 적분을 할 때 필요한 dx는 뭐예요? 얘를 뭐 한 거야? 미분한 거죠. 그럼 얘도 미분을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변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변하는 애는 K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K만 문자라고 생각해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P가 dx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윗끝과 아래 끝을 정해야 되죠. 윗끝과 아래 끝은 지금 K가 뭐라 그랬어? 1부터 N까지라며. 그치? 1부터 N까지 변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간대. 자, 이걸 적용합니다. 자, X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K에다가 얼마 대입해요? 1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요. K에 1 대입하고 무한대 보내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0. 아래 끝. K에다가 N 대입하고 무한대 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K에다가 여기 K잖아. 그치? K가 여기로 바뀌는 거라고. K에다가 N을 대입하고 무한대 보내면 위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줘.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 이렇게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1243번. 좀 까다롭죠? 근데 까다롭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당시 문과 애들도 했던 거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문과 애들도 했던 거예요.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x는 -fx라고 뒤에 이야기했어요. 뭔 말이에요? 기함수라는 거죠. 뭐 얘는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문제 바꾸는 거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5 더하기 n분의 4k 곱하기 n분의 2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변형이 되거든? 근데 깔끔하게 안 나와. 뭔가 숫자가 안 맞아. 그래서 나한테 혼란을 줘.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노란색 글씨를 제안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내가 변수라고 인식한 애들, 즉 K를 포함한 어떤 애겠죠. 걔를 X라고 치환합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N분의 4K를 뭐라고 잡아요? X라고 잡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를 dx랑 관련을 짓고 싶은 거야. 나는 결국 인테그랄로 바꾸고 싶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했어요. 그럼 얘도 미분하면 얼마가 돼? n분의 4예요. 왜냐면 k만 변수거든요. 여기서. 그쵸?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x의 범위는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고 1 대입하고 n분의 4 마이너스 5 더하기 n분의 4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더하기 무한대분의 4죠. 무한대분의 4는 얼마? 0.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n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더하기 n분의 4n 즉 마이너스 5 더하기 4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1까지. 이걸 바꿔주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라고 하는데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얘가 dx니? dx 지금 얼마? n분의 4죠. 그럼 이거 dx 맞아? 아닌데? 그래서 2분의 1 꺼내집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변형된 거. 얘가 dx가 아니야. 4로 만들어줘야지 저 인테그랄로 된 거잖아요. 4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2분의 1이 앞에 곱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줍니다. 얘가 마이너스 5라는 이야기예요.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가 이 문제에서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나 알려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좀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4k 곱하기 n분의 4가 3이래요. 자, 누구를 x로 삼아요? 얘를 변수가 있는 애를 x라고 삼자.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4k가 x니까 dx라는 애는 얼마예요? n분의 4. 아, 여기는 딱 깔끔하게 dx가 됐네. 그치? 자, 아래 끝은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윗끝은 여기에다가 n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3. 그리고 여기가 fx, dx가 3이 됩니다. 자, 현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찌됐든 얘 기함수거든? 기함수잖아요. 그쵸?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마이너스 10이래.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최종적으로 3이거든? 그쵸? 근데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얼마야? 0이죠. 여기가 3이라는 거죠. 1부터 3까지가. 이해가요? 그럼 당연히 3부터 5까지는 얼마겠니?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마이너스 10이니까 1부터 5까지도 여전히 10이 되고요. 그럼 3부터 5까지 얼마가 돼요? 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x dx. 방금 말했죠? 7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함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를 해주는 게 가장 깔끔스. 맞아요? 이 문제에서 말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것을 이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적분으로 바꿔주는 걸 잡고 있어요. 그래야지 계산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계산할 만하다. 맞아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한 아이디어를 접근해주면 돼요. 자, 1238번. 희한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지같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요거를 급수로 풀 생각을 하면은 좀 까마득해진다. 그리고 급수처럼 생긴 걸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다? 아, 이거를 적분으로 바꾸면 아주 꿀이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자, 일단 방금 뭐라 했어요? 얘를 뭐처럼 생각을 하자? 급수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그마, 즉 수열의 합파트에서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열되어 있는 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는 걸 헷갈려 했거든? 그래서 이것도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어야 우리가 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문제에서 표현된 이 형태를 저렇게 바꿔야 돼요. 변화하는 게 누군지를 잘 물색해야겠죠. 자, 지금 변화하는 애는 여기만 변하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난 시그마가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고요. k는 1부터 n까지 곱할 건데 더할 건데 더하는 애들이 뭐예요? 절대값 2-n분의 3k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n분의 3 곱한 거. 맞아요? 아유, 별로 안 어렵구만. 인테그랄을 바꿔볼까요? 인테그랄 누구를 x로 잡아요? 그렇죠. 얘를 x라고 잡는다면 2-n분의 3k를 x라고 잡는다면 dx라는 게 마이너스 n분의 3? 뭐야, 여기 n분의 3인데? 아, 마이너스 넘기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사실 바꿔주면 인테그랄 얘가 뭐예요? 절대값 x고요. 얘는 뭐예요? n분의 3이 dx는 마이너스 n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dx가 아니라 마이너스 dx죠. 아래 끝은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무한대 보내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3이라서 2고요. 윗끝은 n에 k에다 n 대입해서 2-n분의 3n nn 약분되면 2-3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오씨, 이거 뭐야?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있네. 2부터 마이너스 1은 보기 흉하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x dx죠. 잠깐만,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우리 넓이 구할 줄 알아? 이거 적분 어떻게 범위 나눠서 해요?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이건 너무 쉽죠. 연계준으로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쵸? 여기는 넓이 2분의 1, 여기 넓이가 2라서 2분의 5가 되겠다. 물론 정적분 해줘도 되지만 이 정도 다각형은 우리가 넓이로 구할 수 있음도 알고 있죠.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따위로 생겨도 우리가 뭔가 할 수는 있겠지, 그치? 절대값이라고 해봤자 어쨌든 절대값 풀 수 있잖아요, 그쵸? 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테그로 바꿨더니 그래도 훨씬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다더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주제 자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좀 더 까다로운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이죠. 1251번. 이건 또 뭐지?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바꾸는 연습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거를 풀어놓고 내가 다시 바꿔야만 풀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니네가 식 알아서 다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25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호를 n등분했대요. 그래서 P1, P2, Pn-1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그리고서는 A와 B를 기준으로 여기 적당히 PK라고 된 여기 이렇게 된 여기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나름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들을 더해달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1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pn이 얘거든? pn이 얘라서 여기에 대한 넓이는 어차피 0이라서 취급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넓이 어떻게 구하냐? 얘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k라고 했으니까 k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n분의 놨었네. k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삼각형 넓이 당연히 뭘로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치?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 누가 밑변이야? 1? 그럼 높이는 얼마야? 높이 높이 구할 줄 알아요? 와, 이거 수학 원에서 했네. 높이 구하는 거. 원 나오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예요? 반지름. 반지름 1이에요. 얘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1 아니야? 반지름 2분의 1이래요. 여기 어떻게 구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끼인각만 알면 얘 너 길이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끼인각 구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호를 n등분했다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n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예요. n분의 파이, n분의 파이, n분의 파이에서 다 합치면 파이잖아. 중심각이.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몇 개의 호가 뭐 이게 호의 몇 조각이 모였어? 몇 조각 모였어? K조각 모였잖아. K조각 모였으면 이 중심각도 어떻게 돼? n분의 K 파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 길이가? 그쵸. 2분의 1 곱하기 사인 n분의 K 파이가 되는 거지. 이게 높이에요. 맞아요? 밑변은 얼만데? 그럼 1이라며.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주는 거예요? 계수 꺼내고요. 자, 누구를 x로 잡으면 좋아요? 그쵸? 얘 x로 잡으면 됩니다. n분의 k 파이가 x. n분의
파이가 dx 잠깐만 여기 n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n분의 파이가 아닌데 오케이 dx 쓰고 싶으면 n분의 1이 아닌데 얘를 dx로 쓰고 싶잖아 파이분의 1 앞에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4분의 1 sin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윗끝 아래끝 구할게요. 자 다시 한번 윗끝 여기 k에다가 아래끝 k에다 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예요? 0. k에다가 n-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파이. 여기 n분의 k 파이니까. 자 이거 적분할 줄 알아요? sin x? 그렇지. 너희 다 알아. 어떻게 적분해요?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마이너스 4파이분의 1 코사인 x를 뭐부터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하면 얼마니? 파이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이거 0 대입한 것도 1 해서 빼주면은 2파이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방향은 똑같아요. 그렇죠? 방향은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fx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수학 1에서도 이야기하고 앞에 미분, 저기 삼각함수 극한할 때도 이야기하고 야 삼각형 길이 표현하는 가장 기본은 정의야. 삼각함수 정의라고. 그게 기본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피타든 사인 법칙이든 뭐 이것저것 써서 표현하는 건 가능한데 메인은 정의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잖아. 걔네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근간이 되니까.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재밌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걸 내가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일종의 치환처럼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다. 알았죠? 치환처럼 적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여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나가는 학교가 많지 않다. 기말고사, 그러니까 2학기에 나오는 학교들이 종종 있는데 어차피 얘 2학기 신경 안 써요. 재수한다는 애들은 보통 신경 쓰죠. 재수한다는 애들은 보통 신경 쓰는데 재수할 그 뭐 2학기에 마저 나가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교과서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잘 가는 못하는데 2학기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쉬워요. 중학교 수준보다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나오던 시험 난이도 있잖아. 그거보다 쉬워져. 그냥 딱 교과서 수준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효자고 기준으로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수능 완성 공부하라고 한 다음에 진짜 숫자만 바꿨어요. 숫자만. 2에서 1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하는 법만 알면 다 맞아. 범위가 이미 정해진 거잖아. 교과서랑 수능 완성. 그래서 보통 공부 좀만 하면은 100점 맞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처음으로 이제 수학 100점을 처음은 아니야? 고등학교 때 이제 오랜만에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였습니다. 당연히 정적분의 활용이니까 우리가 뭐가 메인일 것 같아요? 이것도 있지만 넓이 해야 돼요. 넓이는 근데 수학2에서 이미 많이 했던 거라서 그냥 말로만 할게요. 절대값 적분이 넓이입니다. 그쵸? 절대값 적분. 그러니까 뭐 그건 어렵다고 느낄 리가 없죠.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256번. 넓이를 구하려면 절대값 적분이다. 0보다 크게 만들어서 적분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1256번. x분의 lnx 그래프를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는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아까 안 나온다는 게 뭐냐면 쟤는 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안 나온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어서 진도를 안 나가는 학교도 있고 나가더라도 이건 빼는 학교도 있고 뭐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할만하긴 해요.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순서만 잘 기억해주면.
근데 어쨌든 수학 그 수능에는 반드시 나오고 예를 들어서 7월 모의고사엔 적분이 나옵니다. 6월 모의고사는 미분까지 나오는데 7월 모의고사엔 적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안 했어도 모의고사엔 나오기 때문에 지금 했던 것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신에서 비록 안 할지라도. y는 x분의 ln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뭐부터 뭐까지? 자, 여기 1, 2의 a제곱, 2의 b제곱까지에 대해서 넓이를 S1, S인데 여기가 같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넓이 같은 거는 빼서 0이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빼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냥 2배라고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인테그랄 1부터 2의 a제곱까지 x분의 lnx를 적분하면 얼마? 적분한 거의 2배가 인테그랄 1부터 2의 b제곱까지 x분의 lnx의 dx랑 똑같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x분의 lnx는 어떻게 적분해요? 혹시 암산으로도 보여요? 그쵸?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그쵸? 아, 이건 x분의 lnx를 미분해서 나오냐? 원래 뭐였다? lnx의 제곱이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원래 이거 제곱하면 2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 있어요? 있네? 근데 얘는 있어요? 없네? 이렇게 됩니다. 자, 2의 a제곱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ln 2의 a제곱 그냥 a죠. 그래서 a제곱은 2분의 1 b제곱 그래서 끝. b제곱은 2a제곱 b는 루트 2a 답이에요. 별로 안 어렵죠. 부정적분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정적분이든 정적분 활용이든 부정적분을 이미 우리가 잘 깨우친 다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만하다. 1260권. 미적분은 그 수학 2처럼 깔끔한 그림 그런 게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126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2분의 2의 x-1제곱 그래프 좀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자, 오랜만이네. 그래프 그리는 거 맞죠?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죠, 뭐.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안 썼구나. y는 x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의 무한대 제곱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0인데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0 어디야? 그쵸, 여기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출발하니까 여기로 가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관련해서 x절편 누구래? 2래. 아, 이거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요? 양 끝만 찾으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야? 1부터 3까지거든. 왜 1부터 3까지라고 하는 게 문제겠어요? 아, 얘는 그대로 적분하는데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붙여라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온 거죠. 양끝만 잘하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꺾였겠지. 꺾였겠죠. 누가 어디서 꺾였는지 관심은 없네요. 왜냐면 지금 내한테 하라는 건 적분이라는 거지 함수값을 구해달라는 건 아니잖아. 자, 이 x제곱의 x-1 이건 자주 나와서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얘 한 번 그대로 두고 미분한 거 뭐하자? 빼자.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적분한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2부터 3까지는 그냥 하는 게 맞는데 1부터 2까지는 어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즉 정적분한 걸 뭐 하는 게 낫다? 빼주는 게 낫다. 빼자. 3 대입하면 0이고요. 2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라서 2가 됩니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2 빼기 2. 이해가요?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놔야 우리가 어디에서 마이너스인 거 플러스인지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프 잘 그리라고 했어요. 잘 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프 그지가 생겨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려야 됩니다. 말했다시피 절대값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걸 절대값을 그린 다음에 정적분을 해도 되고 그냥 어차피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만 해줘도 괜찮다. 그렇죠? 1264번. y는 x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뭐야? x축과 y축 및 y는 4? 이게 뭔 말이지? 일단 그래프 그려보자.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1,0과 0,1을 지나는 이차함수입니다. 그쵸?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얘를 x축과 y축과 y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이래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해? 뭐 어떻게 구하죠? 굿. 자, 지금 시원이가 말한 건 뭐라 했어요? 그냥 선생님 여기에서 이거 적분한 거에서 얘 빼고 여기 사각형에서 얘 빼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찾아야겠네. 여기다 뭐 대입하면 4 돼? 맞아요. 1,4입니다. 그래서 아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dx에서 얘는 얼마냐? 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dx를 빼고요. 그리고 여기 사각형 얼마야? 1 곱하기 4잖아. 4에서 0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dx를 빼줘도 되겠네요. 그쵸? 저걸 전개해도 되지만 사실 우리 알아요. 뭐 미분하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 나와? 3분의 1 x 더하기 1의 세제곱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4를 더하고 3분의 1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2배를 빼주면 되겠다. 물론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따로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나 어차피 이거 써야 돼서 그냥 2번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어차피 0이거든. 자, 그럼 1 대입하면 3분의 8에서 3분의 8 더하기 4 1 대입하면 3분의 8 3분의 8에서 3분의 1 3분의 7 3분의 14를 빼네요. 계산하면 2가 나와? 깔끔하게 나오네. 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보죠. 아주 조금 다른 관점. 아주 조금 다른 관점. 수학 2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fx가 있을 때 f 인버스 x 어떻게 적분했죠? 그쵸. 근데 쟤 지금 뭐 구하니? 역함수 적분이다. 그렇죠. 쟤의 역함수의 적분인 거예요. 그렇죠. 쟤를 y축과의 넓이로 구한 거잖아. 맞지? 얘가 fx와 y축간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쟤는 fx와 y축과의 넓이니까 f 인버스 x의 적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내가 구하려는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제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 x랑 y 잘 바꾸면 되죠. 그쵸? 루트 붙이면 루트 x 마이너스 dy x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적분할 줄 알아? 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얘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되는 값을 기준으로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dx 더하기 1부터 4까지는 루트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2 루트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를 0부터 1까지 더하기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x를 1부터 4까지 이게 돼서 1 대입하면 3분의 1에서 3분의 1 더하기 4 대입하면 이게 4의 2분의 3제곱이라 8이죠. 3분의 16 빼기 4라서 3분의 16 빼기 4 3분의 4 1 빼면 더하기 3분의 1 이 똑같이 나오죠. 맞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y축과의 넓이를 역함수의 넓이라고 역함수의 정적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 역함수 정적분이라고 생각할 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인 부분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어차피 이게 문자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y축과의 넓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0부터 4까지 그냥 제곱 루트 붙이고 넘겨서 그냥 루트 y-1 dy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정적분에 속에 있는 문자가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거든. 어차피 숫자 대입할 거잖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저렇게 해도 되고요. 절대값은 붙여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 빼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y축과의 넓이를 구할 때 역함수 구해서 하는 거 괜찮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서 설명을 미리 해봤어요. 그림 잘 그려야 돼요. 이해를 잘 해야 되니까. 그림을 잘못 그리면 판단이 잘 안 서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계산을 잘 해달라. 1268번. 여기가 이제 미적분은 수학 2랑은 다르게 적분 파트에서 설명할 게 좀 많아요. 내가 설명할 게 좀 많죠. 정적분 활용도 수학 2 같은 거는 센 한 페이지거든 설명이. 근데 이제 얘는 2페이지죠. 언니가 더 설명할 게 있나. y는 x 더하기 x sin x라는 게 있어요. 얘가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 둘러싸인이란 건 뭐예요? 둘 뺀 다음에 절대값 하는 거죠. 맞죠? 이거 둘 빼면 얼마니? 그냥 x sin x 아니야? 그쵸? 맞아요. 얘가 0 되는 값 찾습니다. 언제예요? 0부터 파이까지. 0이랑 파이밖에 없어요. x sin x 적분을 합시다. 그냥 이렇게 되겠죠 뭐. 그쵸? 그래서 적분할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x sin x. 둘러싸인 거라서 둘 빼서 그래요. 둘 빼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 이랬겠지. y는 x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구하는 거나 얘를 구하는 게 다르지 않다고. 다르지 않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할까? 여기 어제 중딩한테 설명할 때 할 건데 여기 잔디밭의 넓이를 구하시오 할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이 잔디밭의 넓이는 결국 여기 넓이랑 동일하잖아요. 그쵸?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가 똑같은 거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쇼르륵 밀어내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맞지? 같은 거예요. 이 위아래 여기 차이 어차피 뺀 거잖아. 뺀 거 정적분한 거라서 얘 뺀 게 x sin x니 이렇게 그려진 게 이거랑 실제 그래프에서 그려진 모습에 다를 리가 없다고. 오케이? 다를 리가 없다. 자, 접근하죠. x sin x 어떻게 접근하나요? 로다 3지에 따라서 sin x가 미분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코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빼기 x를 미분하고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돼요. 왜냐면 여기 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x잖아. 그치?
0부터 파이까지 sin x dx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파이면은 파이가 되고요. 0 대입하면 당연히 날라가고요. 코사인이라서 계산하면은 잠깐 사인? 여기 코사인인데 왜 이게 습관적으로 내가 미분 벌써 해버렸네요. 얘 미분한 거 적분한 거니까 그쵸? 얘 적분하면 sin x라서 더하면 0 되네요. 그래서 그냥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8까지 해보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1272번.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조금만 할까? 이거 좀 그냥 1287번까지 유형 12까지만 하고 잠깐 그때 잠깐 쉬죠. 요즘 문제 풀다 가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1287번까지 하죠. 자, 일단 1272번. y는 lnx와 y는 ln 3분의 2x 더하기 얘가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lnx 어떻게 그러시냐면 자, 저 y는 3분의 ln 2x 플러스 얘가 어떻게 그러시냐면 얘가 문제 얘는 1 대입하면 0이거든. 얘 뭐 대입하면 0 돼요? (1) 돼야 되거든? 얘가 진수가 1일 때 0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3에서 1이 됩니다. 그쵸? 근데 얘가 대략 얼마냐면 2란 게 2.7 정도거든? 그럼 얘가 뭐예요? 2.7 정도라서 마이너스 1.35 정도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35 3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한 1.7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납니다. 얘요. 얘 점근선이 근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잖아.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애거든? 여기서 출발한 애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 잠시만.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1.7 1.35 1.3 왜지?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3 2분의 3 오케이. 네, 얘보다 작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얘 2분의 0.3 정도 돼서 여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거든. 얘가 3분의 2라서 좀 더 아래 그려져. 자, 근데 문제가 뭐냐? x축을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려져. 느낌이 오죠? 어떻게 적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적분해야 될 것 같아? 교점을 구해야겠네, 맞지? 교점을 구해야 될 거거든. 교점 어떻게 구해요? 둘을 갖다라고 놓는 거죠. 둘 같으면 얘랑 얘랑 같겠지 뭐. 그렇죠? x는 3분의 2x 더하기 2라서 x는 2일 때입니다. 여기 2,1일 때 적분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적분할 때 여태까지 했던 건 위에서 아래 빼서 적분했거든? 야, 근데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적분한 거에서 여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인테그랄 2분의 3-2부터 2까지 ln 3분의 2x 더하기 2를 적분한 거에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ln x를 적분. 까마득해요. 그쵸? 자, 이때 아까 전에 말했던 아이디어를 도입합니다. 뭐예요?
와, 떠올랐어. y축을 기준으로 얘에서 얘 뺀 겁니다. 이해가요? 즉 y축과의 적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낫다. 왜냐? y축과의 적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죠? 얘가 2의 y제곱은 x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2의 y제곱 곱하기 3 빼기 2 나누기 2 얘가 됩니다. 그렇죠? 2에 붙여주고 곱하기 넘기고 나누기 해주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지금 얘 y축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의 y제곱에서 2분의 3, 2의 y제곱 플러스 2분의 2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너무 간단하죠. 이거 심지어 계산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럼 적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는 적분하면 뭐예요? 그냥 2분의 2 y예요. 0부터 1까지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 2분의 y 0 되고요. 0 대입하면 2분의 1. 되게 간단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y축과의 적분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저거 쓰면서도 저거 적분 어떻게 하지? lnx 적분? 그럼 또 x lnx 근데 쟤는 뭐야? ln 3분의 2x 더하기 저거 적분 어떻게 해? 합성함수잖아. 심지어 치환 적분까지 해야 돼. 까마득하지. 근데 y축과의 관계로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저걸 보고선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걸 생각 안 하면 그것도 잘못이야. 근데 했을 때 와 이거 맞아? 라는 의구심을 가졌어야 됐고 의구심의 결과로서 뭘 생각했어야 됐다? 돌아가면 안 돼? 와 근데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지름길이었어. 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y축과의 적분도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쓰는 거고 매번 말하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형태는 많지 않은데 지수 로그에 대해서는 역함수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도 말을 했었죠. 맞아요. 로그 적분은 되게 까다로운데 반해 지수 적분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적분할 때 생각보다 넓이 구할 때 요거 많이 써먹습니다. 쉽진 않아요. 쉽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도 유용성이 크다. y는 k의 2의 x-1제곱이라는 애가 y는 4x랑 접한다고? 얘는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쵸? 번호도 안 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가 접한대. 아하. 이렇게 생겼는데 y는 4x랑 접한대요. 이렇게.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그럼 이거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역함수 구하면 되겠다. 맞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 넓이 구하는 거면 그냥 여기 넓이 얘에서 얘 빼는 거랑 똑같잖아. 그쵸? y축과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얘에서 얘 뺀 거랑 동일해요. 0부터라고 이해해달라는 거죠. 0부터라고. 그쵸? 그래서 0부터 적분을 할 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니? 교점 구할 수 있어요? 교점 어떻게 구해요? 교점 어떻게 구해? 얘랑 접한다. 얘 미분한 게 4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부터 얘기해. 오케이. 교점 누군지 모르는데 알파라고 하자. 얘 미분하면 이게 4네. 그쵸? 잠깐만. 근데 함수 값은 얼마예요? 4? 알파죠. 뭐야? 이거 미분계수 비교한 게 얘고
함수값 비교한 게 얘잖아. 그럼 당연히 알파 얼마야? 당연히 1이죠. 알파가 1이면 그럼 당연히 K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4, 2의 x-1제곱에서 4x 적분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적분하죠. 적분하면 얘 4, 2의 x-1제곱 변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2x 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합니다. 1 대입하면은 4 빼기 2. 0 대입하면은 0이고요. 이거가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요? 아니, 생각보다 할만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1279번. y는 sin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와 y는 ax 그리고 x는 2분의 파이 넓이 같대요. 뭔 말이에요? 얘는 아까 전에 살짝 언급했던 주제죠. 그래프가 이따위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다는 건 뭔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다? 그쵸? 정적분한 게 뭐다? 0이다. 왜냐면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건 플러스로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로 취급되니까. 자, 근데 위에서 아래 뺀 거죠. 그래서 sin x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ax 적분인데 혹시 이거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요? 한 번에 보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적분할까요? 시간 적분해도 되는데 난 보였으면 좋겠어요. 세제곱이죠. 세제곱 미분하면 3 코사인 제곱인데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어서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3도 없어서 3분의 1 붙여주고요. 얘는 뭐 쉽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여기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8분의 a 파이 제곱 0 대입하면 얘 0 되고 얘 0 대입하면 3분의 1 그게 0이잖아요. 숫자가 왜 이따위야? 어쩔 수 없네요. 답도 그따위네요. 3파이 제곱분의 8 답입니다. 특이하죠 답이? 수학조에서 진짜 생각도 못했던 답들이 나온다. 그럴 수 있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요. 알았죠? 두 문제 1283번 봅시다. x가 0과 2분의 파이에서 y는 a 코사인 x 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 코사인 x 이거죠? 지금 2분의 파이까지니까 0,2고요. 걔가 sin x에 의해서 2등분된대요. x에 대해서 2등분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의 절반이란 건데 와 아까 했어. 뭐 삼각함수에서 요거 넓이는 그러니까 아까 삼각함수 말했죠. 요거 넓이가 얼마다? b분의 2a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b분의 a 얼마야? 여기 넓이 a야. 얘 정적분이 a라고.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했죠. 외우는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효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암기가 아니니까 기억하자. 근데 지금 뭐래요? 얘가 이거의 절반이라며.
절반이다 라고 쓰면 되죠. 인테그랄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교점까지에 대해서 0부터 알파까지 a 코사인 x에서 사인 x를 뺀 거의 정적분이 2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적분은 할 수 있죠. a 코사인도 적분은 어렵지 않아요. 2분의 a는 얘 적분하면 얼마니? a 사인 x잖아요. 그래서 a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를 0부터 알파까지 하는 거라서 a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빼기 1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죠.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사인 알파가 얼마야? 알아? 알아. 안다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 수학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교점을 기준으로 같다고 쓰는 거예요. 그냥 사인 알파랑 a 코사인 알파가 같다는 거야. 그럼 뭐야? 뭐가 떠올라요? 이거 수학 2에서 수학 1에서 했었는데 기억나요? 사인 알파는 a 코사인 알파 뭐 하는 거죠? 넘겨. 탄젠트 알파가 a야. 맞아요.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다 나옵니다. 2분의 a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1분의 a 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a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알파가 1 빼기 1 이렇게 돼요. 잠깐만. 야, 루트 a 제곱 더하기 1분의 a 제곱 더하기 1은 얼마니? 똑같이 생겼잖아. 약분 되겠지. 넘기면 2분의 a 더하기 1은 뭐라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2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여? a 구하는 거잖아?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제곱해야 돼요. 4분의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네. a 제곱 더하기 1이라 넘기면 a 제곱 더하기 4a는 4a 제곱. 그래서 a는 3분의 4가 완성분입니다. 이렇게 되죠. Right? Yes. 뭐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쉬는 거야? 1287번 라스트 팡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러 가죠. fx는 탄젠트 x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역함수래요. 역함수를 0부터 1까지 보여달래요. 이거 알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역함수의 정적분 뭐? y축과의 넓이라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뭐 해주는 거야? 여기 사각형에서 얘를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역함수의 정적분 우리 수학투에서 했었죠? 역함수의 정적분은 y축과의 넓이의 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저기가 1 되려면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에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x dx. 자, 탄젠트 x는 적분하면 얼마니? 기억나요? 간단히 다행입니다. ln 코사인 x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0 대입하는 건 어차피 0이니까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냐?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ln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4번이에요. ln 루트 2라고 썼네요.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도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